네, 반갑습니다. 인왕산 TV 이홍종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부산에서 세미나 한 것을 현장에서 촬영하지 못하고 오늘 집에서 한번 녹화해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세미나는 부산서 한번 하고 12월 16일 날 하고 12월 26일 날은 또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 건 따로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한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저력,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여서 어렵다. 근데 살아남았죠. 그렇죠? 그게 저력이 뭘까요? 되게 유럽의 역사도 그렇고 많은 나라의 역사를 보면 없어진 나라가 많죠. 근데 대한민국은 살아남았습니다. 뭐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지지 않았었던 이유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문화, 한글, 뭐 교육 뭐 이런 것이 바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됐습니다. 2002년에 사상이라고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학술지면서도 또 일반에게 또 팔리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글을 실은 적이 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한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저력을 오리엔탈리즘과 아시아적 가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한국의 문화, 한글 문화, 또 교육열 뭐 그런 것을 서양 사람들은 이제 아시아적 가치라고 합니다. 동아시아의 유교적 교육열이라든가 유교적 그런 것을 아시아적 가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아시아적 가치를 1940년대, 50년대는 아주 나쁜 거,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또 19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90년대에는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이게 좋게 얘기했다, 나쁘게 얘기했다, 좋게 얘기했다 바뀝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은 서구인이 동양을 편견되게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것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보통 오리엔탈리즘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장님이 코끼리를 보면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기둥 같다. 뭐 또 어딜 만지면 다르게 얘기하고, 이런 것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의 반대는 옥시덴탈리즘입니다. 이거는 옥시덴탈리즘은 동양이 서구를 편견되게 선입관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하면 할리우드, 뭐 뉴욕 이런 큰 도시가 미국의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거예요. 그걸 옥시덴탈리즘이라고 반대로 서구가 동아시아를 특히 동아시아를 잘못 편견되게 보는 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아랍계 미국 정치학자인 미국 사회과학자죠. 인류학, 사회학 이런 거 했을 겁니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이란 말을 써갖고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영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2003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밸류라는 것은 아까 이제 40년대, 50년대는 부정적, 70년대, 80년대는 긍정적,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부정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밸류라는 것은,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은 백과사전이 뭐라고 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용어로 아시아의 국가들, 그 중에서 특히 19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 요인을 해명하기 위해 서구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여러 언론들이 붙인 개념입니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한국,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일컬으며,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가부장적이고 인치와 인정사상의 바탕을 둔 아시아의 뿌리 깊은 유교적 전통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를 아시아적 가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950년, 60년대는 이제 부정적으로 봤고,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본 것이 이제 서구에서 나온 정치 발전론에서 그게 나옵니다. 혹시 전통이라는 것을 이란 이름으로, 아시아적 가치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적으로 보였죠. 1970년대, 80년대는 긍정적으로 봤다.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가의 경제 발전과 아시아적 가치를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구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면서 아시아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1990년대는 다시 아시아의 경제 위기, 외환 위기라는 것이 이제 내부적, 외부적, 국내적, 국제적 원인이 다 있겠지만, 그때 이제 국내적인 원인을 얘기할 때 뭐 정실적인 뭐 그런 클론이라고 그러네, 클론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네,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발전론은 의 반대는 종속이론입니다. 정치발전론은 좋게 얘기하면 서구 국가들이 신생 독립국가를 도와주다 보니까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만들어낸 이론이다. 그리고 종속이론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서구 국가들이 독립 국가들을 새로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을 계속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발전론과 종속이론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정치발전론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확산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diffusion theory.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우선 커야 된다. 세계 경제가 좋아야지 한국 경제가 좋고 미국 경제가 좋아야지 한국 경제도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하죠. 종속이론, 진보주의자들은 부익부, 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다. 우리가 뭐 한미 FTA에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으면 그거는 미국이 또 플러스로 갖고 가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3, 3이 하면 제로가 된다.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확산 이론에서 아까 말씀드려서 일단 세계 경제가 커져야된다는 것은 부익부는 맞다. 근데 빈익부 부자도 가난한 나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국이 한미 FTA 전에는 2와 4라고 했다고 해요. 한국이 2고 미국이 4다. 한미 FTA 이후에는 한국이 3이 되고 미국이 6이 되면 이 상대적 격차는 더 벌어질지 모르지만 한국이 뭐 3이 돼 갖고 뭐 더 경제 발전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소위 노무현 대통령 같은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한미 FTA를 찬성했는지 모르죠. 이중경제 이론은 듀얼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 산업은 크게 농업 부분과 공업 부분이 있다. 농업 부분은 효율성이 낮다. 여러분도 뭐 미수란 말 아세요? 나이가 88세면 미수라고 하는데 그게 거기에 맞는 용어에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쌀을 수확하는데 88일이 걸린다. 산 사람이 농사를 지었고 제가 농촌에 와서 살는데 88일이 걸려서 쌀을 생산한다.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그래서 농업 부분은 공업이 된다. 공업화해야 된다. 산업화해야 된다. 근대화해야 된다. 도시화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주 경제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산업 부분만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것만 근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근대적인 마인드, 정신도 그런 합리적인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전통이라는 것을 파괴시켜야 된다. 전통이라는 걸 파괴시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산업 부분이든 정신적인 부분. 그때 전통인 라고 볼 수 있는 아시아적 가치가 부정적으로 설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제 종속 이론 것이 나왔는데 이제 종속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중남미에서 처음 이론적으로 나왔죠. 거기에서 이제 중심국가와 주변국가가 있는데 주변국가는 중심국가에서 종속된다. 중변국가의 운명은 중심국가에서 종속된다고 주변국가는 절대로 중심국가가 될 수 없다. 그게 종속이론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아까 그런 설명이죠. 세계체제로는 이게 이제 90년대, 80년대, 90년대 나왔는데 이때는 중심국가와 주변국가는 중심국가가 될 수 없지만 주변국가가 반주변국가가 되는 게 있다. 주변국가나 반주변국가가 중심국가가 될 수는 없지만 주변국가가 반주변국가는 될 수 있다. 그 반주변국가라 나타난 것이 신생공업국가, NICS, New Industrialized Countries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아까 설명드렸듯이요. 수입 대체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싸게 제품을 사오고 우리가 원료를 싸게 뺏기니까 우리가 그 원료를 갖고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입 대체 산업은 멕시코 같은 데 경우 잘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토끼와 거북이처럼 쫓아가다 보면 새로운 게 나와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인 도약을 못하는데 수출 지도행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테레비를 만드는 것을 한국에서 이나 대만에서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났어요. 그러면 그 미국에서 파는 걸 끝나면 그다음에 중남미, 그다음에 동유럽이 또 자유화되면 거기다 팔고 이런 식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캠코더, 그때랑 이제 그때 80년대 90년대 캠코더라는 게 있어요. 그거 만들고, 그다음 그런 식으로 수출을 다변화시키면서 이것이 테이크 오프 할 수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뭐 또 설명드리는 이름 학자들은 개발 독재형 민족 자본이라는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 물론 이런 발전이라는 것이 차관이라든가 그런 또는 다국적 기업에서 많이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네 마리의 용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 자체의 내수로서 어떻게 보면 또 자본을 형성한 것도 있다. 그런 것이죠. 수입 대체 산업을 하지 않고 수출 주도형을 했기 때문에 한국, 대만 등 같은 것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 좌파적인 역사학자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근무한 적도 있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브레싱 스페이스, 숨쉴 틈이 있었다. 만약에 한국이나 대만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중남미에 있으면 할자 못했다. 그게 어떤 경제적인 또 안보적인 압력이 셌으면 그게 발전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압력이 셌으면 못했는데 그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봐준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핵무기가 예를 들어서 쿠바에 설치되면 바로 즉각 반응을 하죠. 근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 이건 뭐 골치 아파요. 그렇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를 발사할 수 있는 ICBM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또는 북한이 핵무기 기술을 중동에 퍼뜨린다. 뭐 이러면 대응하겠죠. 그러니까 숨 쉴 틈이 있었다. 좀 약간 거리적으로 멀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은 얘기 안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네 마리의 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시아적 가치, 전통적 유교적 전통, 가치, 유교적 가치, 유교적 문화, 유교적 교육, 근로정식, 부지런히 일하는 정식. 대한민국은 더운 나라, 중동에서도 일거리가 있으면 일을 합니다. 일거리가 좋으면 밤새 일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서구적인 사람들 뭐는 잘 안 하죠. 동남아 같은 나라도 잘 안 하죠.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이 발달됐다. 우리나라가 노조가 강성 노조, 귀족 노조하고 문제가 많은데도 대한민국에 아직도 투자하고 주식 투자, 외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일거리를 주면 얼마든지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954년생인데 60년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진짜 민주화와 산업화를 같이 이룬 나라가 된 이유가 이런 아시아적 가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 전쟁의 원인, 뭐 기원 이런 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 나라로 발전하는 저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의 저력이 저희가 말씀드린 건 한글든 우리의 문화, 교육 같은 것이 하나의 저력이 돼갖고 대한민국이 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